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요즘 뭐 맨날 같은 애널리스트만 출연시킨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우리 나온 자료를 알고서 정말 바이오 나온 자료 누가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왜 그거는 녹음 안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 중요한 거로 하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이리온 브로커라는 난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염블리 차장이 그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의 궁금한 점을 많이 풀어주기로 했고, 저희는 리서치 베이스의 어떤 그 방향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하고요.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흐름이었다 봐요. 오늘 발표하실 내용이 SK 하이닉스. 어제 뉴스가 꽤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갔다 좀 내려온 느낌이었고, 전자는 오히려 굳건했고, 그렇죠. 네. 우리 얘기를 했지만 분명한 건 시장에 가면 IT가 끌고 갈 것 같은데 시장이 당장 안 갈 것 같으니까 좀 대형들도 소극적인 것 같고. 그렇죠.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나 아무래도 이건 개인 투자분들이 더 많이 보시니까 중소형주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왜 저러지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굳이 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IT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점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매크로적인 이슈나 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전자 닉스 위주로 대응을 하고 중소형주는 조금 더 관망하자, 이런 좀 소극적인 의견들이 많은 그런 거죠. 느낌이 있는데 뭐 그 저희가 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쵸, 그런 그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자 닉스도 아니고 그냥 전자인 것 같아서 그렇죠. 더욱더 쏠림이. 더 쏠리고 있는데, 닉스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가 오늘 우리 얘기할 내용의 핵심인데, 그쵸. 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좀 반신반의했는데, 뭐 우리가 맞던 틀리던 최영사 연구원 입장에서 어제 소위 인텔 이슈 양수도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어제 딱 나왔을 때 봤을 때의 느낌은 이거 조금 비싸게 주는 거 사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혹은 이거 자금 조달이 가능할까? 그리고 과연 이 오래된 걸로 보이는 이 대량 팹을 가지고 와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특히 세 번째 거는 다들 꼭 가져와서 뭐하게. 그렇죠. 뭐 인텔이 그럼 과연 메모리 사업으로 지금 돈을 벌고는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딱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약간 좀 중립적이다라는 의견이 강했는데, 제가 좀 뭐 하루 동안 리서치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긍정적인 딜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낸드 시장이 과점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주도적인 컨솔리데이터로서의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팀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봤고요.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키옥시아가 상장되고 났을 때 지분을 약 15% 정도 보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텔의 대량 팹까지 가져오면서 이제 낸드 시장의 마켓쉐어가 20% 초반 정도로 마켓쉐어 2등으로 이제 올라서게 됐죠. 자리 잡은 거죠. 그렇죠. 이제 디램에서는 아시다시피 마켓쉐어 2등을 원래 공고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위의 마켓쉐어를 공고히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의 외형 확장에 조금 더 도움을 줬던 거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자면 기술적인 시너지와 사업적인 시너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적인 시너지 측면에서는 인텔이 갖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SSD 쪽에서의 기술력을 조금 더 흡수를 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컨트롤러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이 SSD 부분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인텔의 기술을 하이닉스에 가져오게 되면서 향후 엔터프라이즈 SSD 쪽에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의 기술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의 점유율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자면 현재 인텔이 밀고 있는 플로팅 게이트 기반의 QLC 기술 자체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SSD나 이런 부분들은 마진이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QLC 기반의 기술로는 일단 인텔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QLC 기반의 기술을 향후 PLC나 그리고 144단 이후로까지 올리게 되면서 SSD의 원가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술 로드맵까지도 현재 좀 갖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갖고 있는 콜드 스토리지는 아직까지도 하드디스크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SSD보다는 그러한 하드디스크 비중들을 나중에 SSD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PLC나 QLC 기반의 기술들이 조금 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가 SSD로 바뀔 때 수혜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까지도. 데이터 센터 네. 쪽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영업하는 측면에서 보면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이거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딜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이닉스한테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술 부분들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딜 같은 경우에는 10.3조 원의 영업 양수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3조 원을 주고 사오는 건데 1차 클로징은 21년 말까지 8조 원을 지급을 하고 2차 클로징은 25년 3월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련 팹은 현재 80K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 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금 조달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닉스의 연간 이제 감상비가 약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캐시가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에비타를 그럼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 계산을 해보게 되면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정치가 약 8에서 9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상비 9에서 10조 원을 감안했을 때 에비타는 약 18조 원에서 20조 원 수준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뽑아낼 수 있는 에비타를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인수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차입 조달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투자 자산을 또 유동화시키는 과정까지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장이 우려하는 뭐 유상증자나 이러한 우려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차입 단계에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거는 상황이죠. 그 반도체 사이클이 네. 근데 긍정적이어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죠. 영업이익이 올라가서 에비타가 그렇죠. 개선된다라는 가정이 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만약에 그게 생각보다 안 그러면 뭐 이런 그렇죠.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럴 사람들은.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연간 감상비로만 태우는 게 거의 10조기 때문에 네, 그 말은 뭐냐면 영업이익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는 있어도 들어오는 에비타 캐시플로우 자체는 그래도 연간 캐시플로우가 그래도 10조 원대는 들어온다. 네, 영업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제는 다들 뭐지 하고서 이제 깜짝 놀랐다가 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10조를 주고 산다고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낸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돈도 잘 안 되고 전자만 돈 버는 사업 아니냐. 한참 마진이 여기서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리포트에도 적혀 있지만 낸드를 보는 시각이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낸드 시장이 이제 과점화되고 있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같이 약간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잘 찾아보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이제 테이킹 싸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낸드 산업 자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시각도 바뀌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콘솔리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관점으로서만 보더라도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디램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던 구도가 이제는 디램과 낸드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균형감을 잡아가면서 향후 메모리 전체적으로의 마켓쉐어를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상황입니다. 지금 섹터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략팀에서 연간 전망을 준비하다 보니 저와 네. 미팅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면 그냥 당연히 외사 자료나 이런 걸 참고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네네네. 보다가 느꼈던 게 그냥 내년에는 좀 누가 되든 미국이 재정 정책을 많이 쓸 거니까 정책의 힘으로 더 올라간다. 뭐 매크론 다 그 얘기 그냥 다 똑같고 지금 보니까 뭐 달러가 어쩌고 근데 논지는 정책의 힘으로 간다고.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만 갖고 올라오는 장사는 좀 많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섹터가 확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IT 여기 외에는 지금 네, 정말. 네네.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표 2에 메모리 사이클 요약을 쫙 해놓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이번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거냐, 네 상승기냐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 표사의 결국 마지막에 있는 네 이 부분, 가장 이제 최근의 사이클이죠. 그 사이클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결국 네 연가를 전략 쪽에서도 부분이죠.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이게 상당 부분이 여기서 개선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년도. 네.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처음 반도체 이닛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올해는 사이클이 좋다라는 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 3, 4월로 넘어가면서 코로나라는 게 이제 터지게 되면서 사이클의 각도가 조금 더 쉬고 내년에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제 사이클의 기울기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지연이 된 거죠. 그렇게 지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수요의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모바일 중심의 수요가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YOY로 마이너스 막 98%. 네, 그 정도까지 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된다라는 가정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상화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2차 재확산이 돼서 경제 재개가 인도가 다시 불가능해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나리오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정상 수준으로 만약에 스마트폰 세트 수요가 지금 하반기에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정상화된다면 모바일 세트 드리븐의 메모리 이제 수요 중심 수요의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5G가 또 드리븐하는 부분들이 계속 5G가 페네트레이션 레이쇼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가 계속 탑재가 될수록 D램의 컨텐츠 탑재량도 계속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모바일 기기당 들어가는 D램의 컨텐츠 드리븐 효과를 같이 올려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가 가장 불확실성이 큰 부분인데 서버도 하반기에 주춤했던 수요가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재고를 재축적해야 되는 수요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서 서버 수요도 내년에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의 흐름 자체는 올해 연간 수요 빅그로스가 원래는 한 10% 후반대를 보고 있던 게 올해는 10% 중반대로 내려오게 되고 대신에 내년도도 한 10% 중후반 정도 보던 게 대신에 수요가 2월이 되면서 20% 초반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빅그로스 자체가 올해 대비 내년은 더 올라가는 기조로 올라가게 된다. 공급 자체는 계속 매년 동안 보수적으로 캐펙스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수요가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서 수급 밸런스가 개선되면서 올해 하반기 예정되었던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내년으로 본격화되는 게 내년의 메모리 사이클을 보고 있는 전체적인 시각의 방향입니다. 전자가 3분기 잘 나왔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 스마트폰, IM이랑 뭐 네. 가전 잘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이거의 주된 동력은 반도체라 본다면 이게 그렇죠. 그러한 이제 세트 수요들이 결국에는 메모리 수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래요. 뭐 우리가 그나마 왜냐면 제가 양 날개라고 세미나 가면 항상 말했던 게 한 손에는 IT를 쥐고 한 손에는 완성차를 쥐고서 대응하면 조종 장세에 이긴다. 이게 사실 8월부터 강력하게 클라이언트들한테는 하던 얘기였는데 제가 어제는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제가 유지웅 연구원한테랑 막 좀 그랬는데 자주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펀더멘탈 이슈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숫자 나오면 현대차, 기아차 그룹도 좀 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축이 돼야 숫자가 나오니까 그냥 시장은 유동성만 갖고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을 받칠 만한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이 나와줘야 버팀목이 돼주고 그렇죠. 가능한 거여서 네. 반도체는 하여튼 이 사이클이 살아있다면 하이닉스 투자도 성공적이다. 전 이런 그렇죠. 전제를 조금 깔고서 더 이제 흐름을 잘 탈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곧 있으면 이제 전자와 닉스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그쵸. 하고 네 이제 중요한 거의 이제 연말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년에 대한 비율을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언제쯤이죠?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주 정도로 알고 있고 네, 하이닉스가 1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의 형태가 나오면 관련된 거의 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들 관심.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들도 내년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계획을 짜려면 고객사들 전자나 닉스가 내년에 투자 계획이나 얼마나 장비를 준비해라, 얼마나 뭐 소재에 대한 공급 조달을 준비를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야 됩니다.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시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장비 소재 업체들의 내년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내년에 대한 좀 뷰가 이제 명확해지는 시기로 넘어갈 수 있게 저번에 됩니다. 우리가 대략 추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추론은 했죠. 네. 삼성 체인에 있는 것들이 좋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내년에 낸드 중심의 투자를 하고 하이닉스는 내년에 D램 위주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캐펙스를 늘리게 된다면 D램 위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요. 가서 일 보고 다음 주도 하지만 또 그거 외에 최근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게 참 요즘 분위기죠. 그게. 그렇죠. 네. 방향 나오면 하겠다들. 맞아요. 조금 이제 소극적인 거죠. 다들. 소극적인 네. 것도 참고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레벨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